네,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이 더 힘들다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내년에는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가 왜 여기 누워있어? 여기 우병 맞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죽이려고 할머니! 명이 어떤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백세 시대가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었는데 100세 시대에 또 피할 수 없는 질환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환자분들 뵈면서 질환을 예방도 해드리지만 일단 만약에 환자분이 질환이 생기시면 이 질환이 보통 20, 30년 넘어가고 또 결국은 돌아가셔야지 그 질환이 끝나는 거거든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질환이 가는 긴 여정에서 환자분들 가족들이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또 해결 경험을 좀 더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올해 보험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이제 90.7세라고 해요. 남성분들은 86.7세고요. 그래서 일단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노년을 보낼 것이냐가 관건인데 무병장수가 목표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유병장수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겠죠. 오늘 현재 치매 환자는 전체적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940만 명, 이제 1000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4% 정도는 치매 환자고요. 그러다 보면 그 10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환자들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80세 넘어서 환자분들이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령대는 원래 3분의 1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분의 1은 완전히 정상인 제가 오늘 가장 꿈꾸는 정상 노화를 보이는 그런 환자분이고 3분의 1은 치매 전 단계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인 것이고 3분의 1은 치매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그게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현재 인구 구성과 저희 나라에서 현실적인 치매 환자의 수와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환자의 기능이 20년 전에 비해서 한 80% 정도를 유지한다면 그건 이제 저희는 정상 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지 기능마다 뭐 어떤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차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인지 기능 전반에서는 젊어서야 한 80% 정도 하면 되겠다. 만약에 이 중에 100% 정도로 젊어서처럼 암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꿈꾸는 성공적인 노화를 갖는 그런 분이 될 것이고 요 기준에 80%보다 좀 더 못 미치게 되면 아마 인지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초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치매의 상태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이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보통 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도구적인 일상생활들이 있습니다. 전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느냐. 은행 가서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으냐. 집안에서의 뭐 살림살이, 뭐 경제적인 관리, 기타 등등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일상생활 능력이 정상이냐 정상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운전과 같은 기타 다른 문제들도 큰 사회적인 문제,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그런 어떤 뭐 잡음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긴 사회적 충돌이 많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또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를 해서 죽음에 임박해가는 그런 쇠약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뇌 노화는 나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뇌세포의 숫자가 줄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뇌에 하는 역할은 몸 안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동 기능, 감각신경, 또 아니면 균형 잡는 신경, 모든 신경의 중추가 뇌에 있고요. 그러나 이런 운동 감각, 이런 균형 잡는 신경 외에 또 뇌에는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지능을 유지하는 인지 기능의 중추가 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이고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뇌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살금살금 죽거나 구조적으로 사멸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학습 능력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동맥경화도 조금씩 있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뇌에 혈관들이 이제 살금살금 뇌졸중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뇌 백색질 변성도 올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없는 뇌경색도 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혈관의 변성이나 기타 다른 이제 기능적인 변화도 있어서 사실 90세까지 생존을 했다면 젊어서보다는 한 200에서 300g 정도 뇌가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뇌가 왜 이렇게 노화를 겪고 살금살금 망가지느냐. 정상적으로도 뇌세포는 살금살금 망가지게 돼 있지만 주로 이제 병적인 노화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 이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음,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그런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 외로도 노화와 관계돼서 본인의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내재적인 내인성의 요인과 또 외부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을 환자한테 주었냐, 또 환자의 생활 습관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약주를 많이 하신 분이었냐, 또 아니면 직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 환경에 노출돼서 중금속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양하게 뇌에 악영향을 주는 그 외인적인 그런 외인성의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뇌의 퇴행, 그것이 이제 뇌 기능의 악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뇌의 퇴행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죠. 알츠하이머 병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독일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알츠하이머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최초로 환자를 뇌생검을 해서 보고를 하였고 뇌 안에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병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또 생기는 타우라는 물질이 보이는 병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뇌세포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뇌의 무게가 줄어드는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가설의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한 20% 이상은 아밀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이고 또 80세 이상이면 한 40%까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아밀로이드가 쌓여도 살아생전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분도 물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하나만으로 모든 알츠하이머 병이나 퇴행을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설명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설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슈퍼 에이저들, 80세 이전에도 60세 정도의 인지를 쭉 유지하는 그룹들, 100세가 됐는데도 치매가 없는 그룹들,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소견이 많이 관찰됐는데도 치매가 없는 그룹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쭉 그 문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어느 날 한 시점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뇌 건강을 지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지 노년의 치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가 나중에 치매에 덜 걸렸다. 소년기 때는 역시 우리 엄마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나중에 치매에 안 걸리도록 이제 미리 뇌세포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또 중년기 때, 저희 또래 이제 중년기 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65세 미만에서는
근데 청력 저하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청력 손상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손상이 안 되도록 유해시설 이런 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청력 저하가 생겼을 때 보청기도 빨리 착용을 하셔서 외부와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뭐 고지혈증, 뭐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또 뭐 운동 부족,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병 관리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역시 나이가 먹어서 치매에 걸 위험이 더 증가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이런 생활 습관병은 기본적으로 조절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분, 잦은 우울증은 역시 뇌 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후에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알코올 섭취와 과음과 뇌의 악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보고들은 일주일을 따졌을 때 여자는 아마 3잔 미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어떤 주종을 따지지 않고 7잔 미만으로 마셔야 치매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한 방울의 술도 뇌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외톨이가 되면 이것 때문에도 우울감도 심해지고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이제 주변 사회생활과 많이 활동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공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간 내용인데 공기나 미세먼지 같은 것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시력하고 청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도 또 머리의 활동, 어떤 외부 자극이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시력이 저하된 분들은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잘하면 치매를 예방할 확률이 45%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질환은 특히 지금 현대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결과로 빠르게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이 그 어떤 치료에 대한 연구가 가장 늦은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알츠하이머 병은 전체적인 질환의 유병 기간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는 40년 정도입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단백이 살금살금 쌓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효능과 효과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연구들이 돼서 사실 FDA 미국의 이제 식약처에서도 그런 연구가 너무 오래고 결과물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의 이런 치료제의 효능과 효과처럼 엄격한 잣대를 대서는 거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다. 그런 그룹도 생길 만큼 이 치료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예측할 수 있는 진단 도구 중에서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뭐 기사 보고됐는데 혈액 한 방울로 치매 진단이 가능. 이런 것들이 이 혈액으로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직은 위양성과 위음성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것이 상용화되는데 좀 다소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소개되고 있는 진단 도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좀 정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뇌 MRI를 찍음으로 인해서 뇌의 위축의 정도를 알 수 있겠는데 이걸로 많은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할 수는 물론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진단적인 도구는 페트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학과에서 찍어주는데 이 페트 사진을 찍으면 거기 안에 아밀로이드 단백이 뇌 안에 침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의 확진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페트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뇌척수액 검사, 허리에서 뭐 이제 뇌척수액을 조금 뽑아서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이 쌓이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알츠하이머병 확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기능 평가는 뭐 다양하게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서 하는 신경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비교적 90% 이상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이제 지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제가 승인이 된 게 98년도입니다. 그래서 근 25년 만에
제대로 된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서 치매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고 현재 지금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100케이스 미만의 환자가 현재 접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비용의 약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널리 퍼지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씀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치매는 진단받은 시점이 가장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치매 유병 기간을 한 2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증의 상태의 진단을 받고 그때 관리를 열심히 하면 경증을 오래 그래서 걸어서 생활하는 기간을 오래 가고 요양원에 입소하는 기간을 짧게 가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전체 이 약제를 쓴다고 해서 명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진행을 가급적이면 막는다면 그래도 건강한 치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